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스윙어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스윙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할 때 에, 효율성을 고려한다. 즉 이타적 행위도 효율성을 고려하여 어, 실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런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롤스 선생님, 롤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께서 물론 해외 원조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라고 하는 싱어 선생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빈곤과 기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지요. 하지만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저는 싱어 선생님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 롤스 선생님은 해외 원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이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이냐, 이와 관련하여 싱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해외 원조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의지 베이를 쓴 자유적 만민은 만민법에 합의합니다. 특히 만민법에 따르면 만민은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을 원주하기 위한 간섭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롤스 선생님은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 다른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만민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만민법은 여기서 만민은 음, 일종의 정부를 대표하는 협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전 세계에 100개의 국가가 있다고 하면 100개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100명의 만민이 출현하는 셈이죠. 그러니 만민은 실제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기호로서 어떤 국제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협상의 주체로서의 만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만민들이 자, 원초적 입장에서, 즉 자신이 어떤 국가에 태어났고 그 국가에 천연 자원이 얼마나 있고 이러한 것을 일체 모른 채, 즉 무지배를 쓴 채 이러한 국제 관계의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어떤 원칙을 만드는 합의를 한다면 만민법에 합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만민법은 기본적으로는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A 국가가 B 국가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 중에 첫 번째가 다른 국가가 자기 국가를 위협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 간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간섭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리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 정의롭지 못해서 빈곤과 기아에 직면한 그러한 사회, 우리 그것을 불리한 여건의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민법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되는 그 예외적 사회, 첫 번째가 자기 방어라고 그랬죠. 자기 방어를 위해 간섭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어떤 유형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쭈었더니 우리 롤스 선생님께서, 자, 우리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무법 국가에 대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자, 무법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테러를 지원하며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로 주변 국가를 위협합니다.
자, 그래서 만민은 무복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강제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요. 특히 무복 국가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어요. 즉, 군사력을 통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복 국가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간섭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셈이지요. 자, 그래서 롤스는 무복 국가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민법은 기본적으로 불간섭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무법 국가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무법 국가는 공격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국의 이 자기 방어에 저해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무법 국가의 심각한 공격성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그 무법 국가에 간섭을 할 수 있다. 어떤 조치까지? 물리적 군사력을 통해서까지 간섭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롤스의 입장이고요. 자, 이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한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섭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어떤 유형입니까? 이제 두 번째, 롤스는 기본적으로는 불간섭이 원칙이지만 간섭이 정당화되는 두 번째 예외 사례로서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에 대한 원조 차원에서 간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유형의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좁습니다. 그런 롤스께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에 해당하는 국가는 고통을 겪는 사회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회의 경우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바탕으로 국가 영토를 확장하려는 팽창주의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받지요. 불리한 여건은 정치적 결함과 문화적 관습에서 비롯합니다. 정의로운 정치 문화적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와 탁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없지요. 즉, 불리한 여건으로서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직면합니다. 결국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측면은 폭력, 기아, 빈곤 문제 해결이 결국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측면과 폭력, 기아, 빈곤 문제 해결이 무관하지 않은 셈이지요. 우리 롤스 선생님이 두 번째로 간섭을 정당하는 국가가 바로 고통을 겪는 사회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회인데 이 고통을 겪는 사회는 폭력, 기아,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폭력, 기아, 빈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 원인 진단을 롤스는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리한 여건은 무엇인가? 불리한 여건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 즉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도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의롭지 않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정의롭지 않은 제도적 시스템과 폭력, 기아, 빈곤과 같은 고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시스템, 제도적 시스템, 정치적 정의의 시스템이 부정의한 상태에서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가 되면 폭력, 기아, 빈곤 문제와 같은 이러한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 정치 구조를, 정치 제도를 즉 정치적 시스템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고통을 겪는 사회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롤스 선생님의 기본적인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정의롭지 않은 정치 시스템을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해외 원조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 자유적 만민은 여기서 자유적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에서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의 협상 주체를 자유적 만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유적 만민은 불리한 여건에 사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불리한 여건은 그들이 정의롭거나 적정한 정치 사회 체제를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천연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문화를 떠받쳐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롤스 선생님께서는 정치 시스템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정치 시스템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고통을 겪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시스템의 정의,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 혹은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치 시스템이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적 사회, 적정 수준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를 다른 말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ll-ordered society. 질서 정연한 사회다. 즉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 그것이 이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자유적 사회 혹은 적정 수준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되기만 하면 빈곤, 기아, 폭력 이러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는 사회를 어느 수준까지 원조해야 됩니까? 원조의 이 정당한 근거는 그 만민법을 통해서 확보가 되는데, 즉 만민법을 통해서 우리 만민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데 간섭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그랬죠. 바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차원은 간섭이 가능하다. 이것이 만민법을 통해서 정당화 되는데, 그러면 그 만민법을 통해서 해외 원조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원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롤스께서 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원조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지요. 자,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 구조에 있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불공정한 정치 구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입헌 민주정부를 지향합니다. 헌법을 통해 사람들의 공적 이익을 보장하고 선거와 정치를 통해 정부가 운영되지요. 바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하는 순간 원조는 중단됩니다. 물론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원조의 목적은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마련하는 데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해외 원조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외 원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해외 원조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롤스 선생님은 어, 해외 원조의 그 한계선을 그 사회의 정치 시스템이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느냐, 변화하지 않았느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외, 어, 해외 원조를 통해서 원조하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정의로운 상태,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면 해외 원조는 어,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여기서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불공정한 정치 구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가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면 해외 원조는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치 시스템이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로스 선생님은 그 사회의 정치 시스템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와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정치 시스템이 일단 정의로운 상태로 변화되기만 하면,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기만 하면 언젠가는 빈곤의 문제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죠. 자, 어찌됐건 롤스 선생님께서 해외 원조를 하는 목적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해서 빈곤한 국가가 더 이상 빈곤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기만 하면 해외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가 빈곤하지 않는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국가 간 부를 계속 재분배해야 되는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여, 즉 잘 사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부를 재분배하여 빈곤한 국가가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어야만 해외 원조가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외 원조가 중단되느냐 중단되지 않느냐는 그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즉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여 빈곤한 국가를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켰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원조를 받는 국가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 롤스 선생님은 만민법을 근거로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즉 만민법을 근거로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바로 무법 국가와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에 대한 간섭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무법 국가, 공격성을 띠고 있어서 자기 방어에 방해가 된다면, 위협이 된다면 그 국가의 물리적 군사를 통해서 간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 정의롭지 않아서 빈곤, 기아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회, 바로 이러한 사회를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을 원조하기 위한 차원의 간섭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여건에 사는 만민의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되기만 하면 원조는 중단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 해외 원조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롤스에게 있어서 해외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하여 빈곤한 국가를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부정의한 정치 시스템을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 즉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롤스 선생님은 결국은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시스템의 변화. 즉 정의롭지 않은 부정의한 정치 시스템을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정치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폭력, 기아, 빈곤 문제의 해결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시스템이 정치적 시스템이 즉 정치적 정의가 실현되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폭력, 기아,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 롤스 선생님의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시스템의 변화, 제도의 변화, 부정의한 시스템에서 정의로운 정치 시스템으로의 변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민법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하고 있는 우리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